내가 어떠한 질병이 있다거나 내 건강이 악화가 됐다거나 하는 분 외에도 레몬즙을 드시기 시작하면은 피로감이 덜하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훨씬 더 맑아지고 두통이 작아지고 소화불량이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손발 저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손발 저림이 점점 사라지고 추위를 타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분들한테는 월등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병재 박사입니다. 저는 설해마을에 있는 메디시 네이처에서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충남 논산에 있는 천년건강교육원에서 상담과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레몬과 레몬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주요 효능은 무엇인가요? 이 레몬과 레몬수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주 효능은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인체를 살펴보면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100조 개의 세포가 각각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장기를 만들고, 그래서 장기라 하면은 우리가 뇌도 있고 눈도 있고 갑상선, 위, 간, 장, 콩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인체를 이루는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세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세포들이 살아가고 재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양소와 산소입니다. 이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혈액이고요. 그 혈액이 가는 것을 혈관이라는 통로라고 우리가 이름했는데, 이 혈액순환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포들이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고 계속해서 제 기능을 다하고 건강하게 재생할 때 우리는 인체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혈액순환이 저하가 돼서 세포들이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재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노화가 된다, 또는 질병화됐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건강에 위해서 혈액순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레몬은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음식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레몬에는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이 유기산은, 레몬에는 한 9가지 정도의 유기산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연산입니다. 이 구연산은 우리 혈액을 막고 있는 주요 원인인 석회, 점액질, 이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줘서 혈액이 잘 돌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레몬에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 그리고 아연 같은 것들이 풍부해서 우리 혈액에 있는 독소들, 즉 활성산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없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개선에 아주 탁월한 음식이 바로 레몬이고요.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레몬즙이나 레몬수를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수나 레몬즙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먹게 되면은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장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몬수와 생즙의 차이점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레몬을 직접적으로 과일로 먹게 되면은 많이 시고 또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효율적으로 흡수가 되고 또 충분한 양을 먹기 위해서는 레몬수나 레몬즙이 가장 좋은데, 레몬수보다는 더 좋은 게 또 레몬즙입니다. 레몬수는 이제 많은 분들이 레몬을 슬라이스 내서 물에 띄어 먹는 방식으로 드시는데, 이렇게 드실 때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레몬즙을 내서 직접적으로 섭취하시는 거나, 또한 그렇지 않으면 레몬즙을 내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는 것보다는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레몬수를 슬라이스해서 드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레몬즙을 드시거나 아니면 레몬즙을 물에 섞어 드실 때 훨씬 더 많은 효능을 보세요. 레몬즙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레몬즙을 드시기에 좋은 분들은 남녀노소 전부 다입니다.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기능은 점점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게 꼭 내가 어떠한 질병이 있다거나 내 건강이 악화가 됐다거나 하는 분 외에도 레몬즙을 드시기 시작하면은 피로감이 덜하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훨씬 더 맑아지고 두통이 작아지고 소화불량이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손발 저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손발 저림이 점점 사라지고 추위를 타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분들한테는
월등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당뇨 이 모든 질병은 우리가 흔히 옛날에 얘기할 때는 성인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걸렸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인병이 아닙니다. 이제는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20대, 흔히 10대들도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점점 많아졌었고 요즘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20대, 30대 친구들한테서 당뇨나 고혈압의 발병률은 거의 매년 50%씩 증폭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이러한 질병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레몬즙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데 그 이유는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은 혈관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혈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것이 고혈압이에요. 혈관이 막히면서 지름이 줄어들잖아요. 지름이 줄어들면은 압이 올라갑니다. 그게 고혈압의 원리입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혈액에 독소가 많을 때 그 독소를 중화하기 위해서 간에서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할 때 만들어지는 질병이 고지혈입니다. 혈관성 질환이에요. 그리고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혈액순환 저하로 오기 때문에 혈액순환 저하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레몬즙은 이분들에게 아주 탁월하고요. 그 외에도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은 우리 전립선에 석회나 점액질이나 이물질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전립선이 비대되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 그러는데 레몬은 그러한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역할 또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에게도 좋고요.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떠한 증상이 있다라는 분들부터 이러한 만성질환을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레몬즙은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즙을 처음 드셔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레몬즙을 처음 시작해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레몬을 집에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레몬의 효과는 가장 극대화되는 것은 생즙일 때 가장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레몬을 처음에는 한 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개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한 개를 즙을 내서 고운 망을 사서 거기에 있는 섬유질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녹즙기에 레몬즙을 내렸다 할지라도 다시 필터망에 한 번 더 내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물만 남은 그 레몬즙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1대4나 1대5의 비율로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레몬을 한 개 짜면은 정말 얼마 안 나와요. 한 20cc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5 비율이면은 물을 한 100 정도 100에서 125 이렇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 술을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몬 술로 시작을 하시고요. 먹는 타이밍은 아침에 시작하지 마시고 점심 공복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이유는 현대인의 거의 80% 이상은 어느 정도의 위염이 있습니다. 이 위염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때 위장이 계속해서 연동운동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위와 장을 깨끗하게 비워놓기 위한 연동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쯤 되면은 보통 우리가 생활할 때 점심이나 저녁 때와 달리 위와 장이 조금 더 깨끗해진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음식물이나 다른 것에 쌓여있던 염증이 더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 레몬즙을 먹게 된다면은 속이 쓰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피하시고요. 점심 때부터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드시는 타이밍은 꼭 속이 비었을 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몬즙을 드시는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레몬을 먹는다 하면은 산 때문에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레몬에 대한 오해입니다. 레몬은 산성화된 식품은 맞아요. 하지만 레몬을 섭취해서 위로 가서 소장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간에서 알칼리 물질과 결합을 해서 그 산이 알칼리 물질로 변하게 해서 우리 혈액에 왔을 때는 알칼리성을 띠는 알칼리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레몬에 있는 유기산들은 그대로 존재해서 산과 알칼리가 공존하는 아주 특출날 음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즙은 드실 수만 있다면 공복에 여러 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 껍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레몬 껍질에는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몬 안에 있는 하얀 그 과일에 훨씬 더 많은 영양이 있기 때문에 이 레몬 껍질은 그 좋은 과육을 벌레나 해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 껍질을, 레몬의 겉껍질을 먹는 걸 전 추천드리지 않고요. 레몬의 속껍질을 먹는 거는 아주 좋은데, 그런데 이제 레몬 겉껍질이 솔직히 버리기에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독성은 있지만은 또 좋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먹지는 마시고 우리 피부에 쓰는 용으로 쓰시면 아주 좋은데, 레몬을 이제 짜게 된다면은, 녹즙기에 내리게 된다면은 우선 껍질을 다 까세요. 껍질을 다 깐 다음에 레몬을 즙으려면은 이제 레몬 즙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껍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레몬에 있는 노란색 겉껍질과 다시 한번 섞어서 물을 약간 자작하게 담가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레몬 그 녹즙기에 한번 더 내리세요. 그러면은 약간 하얀 레몬 물 같은 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나오면은 그거를 냉동실에 큐브처럼 이렇게 얼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넣으셔서 얼려 놓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수하시거나 머리 감거나 할 때 그거를 하나씩 녹여서 린스를 같이 해주잖아요. 세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아주 말끔해지고 탱탱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레몬 껍질을 쓰는데 가장 좋은 효용법입니다. 레몬 섭취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 있나요? 레몬 섭취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내가 레몬을 처음 먹었을 때는 이가 시리지 않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가 시려졌다. 그렇다면 레몬이 치아를 녹이는 게 아니느냐라는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의학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레몬이 치아를 녹인다는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치아를 빼서 레몬물에 계속 담궈두면은 녹겠죠. 하지만 인체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을 때는 레몬은 치아를 녹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내가 처음에 레몬을 먹었을 때는 이가 괜찮았는데 시리게 되느냐는, 현대인의 90% 이상은 치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산병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스케일링을 받고 하더라도 90% 이상의 치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레몬을 먹게 된다면은 이 치석을 녹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석이 치아에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치아고요. 이게 치석이라면은 그 사이에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그 박테리아들이 치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갉아먹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신경이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레몬이 들어와서 치석을 녹이게 된다면은 맨 처음에는 치석이 있으니까 느껴지지 않겠죠. 근데 이게 치석이 점점 없어지면서 신경이 충분히 자극될 수 있는 환경이 드러나게 돼요. 이때 레몬을 먹으면은 이가 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이 치아를 녹이는 게 아니고 레몬은 치석을 녹여냅니다. 치아를 녹여내려면은 에나멜이나 여러 가지 구조물을 녹여내야 되는데 레몬은 그걸 녹여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레몬을 먹고 이가 시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수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냥 드세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치아가 단단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드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가 그렇게 강한 산이 들어오면은 피해를 입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위의 산도는 pH가 2예요. 이 산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산도는 0부터 14도까지 있습니다. 0이 가장 산도가 낮은 거고요. 14는 가장 알칼리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도가 강한 겁니다. 위의 산도는 2고요. 레몬의 산도는 2.5에서 3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위가 레몬보다 훨씬 더 산성화가 강한 곳이란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우리가 레몬을 넣어봤자 더 이상 산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레몬을 드셨을 때 속이 쓰리다는 것은 내 몸에 위험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레몬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오렌지 단독즙부터 드세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성은 우리 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내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혈압이 우리가 항상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혈압이 갑자기 높거나 낮으면 질병이기 때문에. 혈당도 마찬가지고요. 체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항상성이라는 건데, 우리 위의 산도도 우리 몸은 항상 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고 균 같은 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약산성인 오렌지즙을 먹잖아요. 오렌지즙은 산도가 한 pH 5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pH 2 더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알칼리를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험이 어느 정도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있거나 레몬을 먹고 속이 쓰리신 분들은 우선 오렌지부터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몬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속이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편하실 겁니다. 박사님께서는 레몬을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저는 레몬을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레몬을 7개 즙을 내서 먹는데요. 7개 즙을 내봤자 한 300cc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레몬 주스를 한 300cc 마시고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를 저는 한 600cc 마십니다. 그런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해요.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 30분, 40분 달립니다. 달린 다음에 이제 막바로 이제 체육관에 가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저는 당근 씨앗즙을 마십니다. 당근 씨앗즙을 한 800cc에서 한 900cc 정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레몬즙을 한 300cc 더 마시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레몬즙을 한 300cc 더 마십니다. 저는 꽤 많이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300cc씩 3번 마시면 900cc고 300cc를 만들려면 레몬이 한 6개에서 7개가 필요한데 거기에 3을 곱하면 한 20개 정도 먹어요, 저는.